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서린효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 미국 전문가이신 이수훈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세 번째 주제로 대한반도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한미동맹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맹을 여태까지 평가해 왔습니다. 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념에 따라서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적정한 안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맞는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어떤 입장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에는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어떤 그 경우가 생기면서 동북아에 위치한 동맹국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에스퍼 장관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하에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 총생산의 최소 2%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사실 한국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GDP의 약 2.6%를 국방비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더 많은 분담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시에 미국의 보호에 대한 동맹국의 방위비를 징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런 옵션을 제시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무부 관할인 방위비 분담금과 동맹국 또는 그리고 또 미국 의회의 어떤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조정을 함께 논의하기는 굉장히 힘든 지점이 있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전력을 본다면은 이 또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를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연계해서 일종의 협상 조건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 철수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 한미동맹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동맹 보건과 강화에 대한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과 같은 이슈들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는 과거 한반도가 핵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어떤 갈취를 했다는 표현을 쓰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미국의 동맹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어떤 상호 이익을 재편하여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침체 현상을 극복할 것이다, 멈출 것이다는 어떤 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은 주한미군 또 주일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어떤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으로 복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이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다면은 바이든 후보는 중장기적인 국익 합책에 기초해서 미국이 신뢰를 줌으로써 동맹국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회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한반도 정책의 또 하나 중요한 분야가 이제 대북 정책이 되겠는데요. 트럼프 당선 시에 어떤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북 정책 역시 이 두 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중지된 것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한다면은 협상 재개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협상 재개는 타결을 목표로 이제 재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타결을 목표로 열리는 이 협상 재개가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과연 미국이 어떤 대가를 주고 이 타결을 이끌어낼 것일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와 같은 이슈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그 탑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원하는데 그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이슈 같은 것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시에는 미국은 북한에게 보다 명확한 비핵화 의지 표명을
협상 재개 선제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협상은 실무급을 통해서 섬세한 조정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해오던 어떤 하향식이 아닌 실무급이 중심이 된 상향식 형태의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성과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무급 협상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거나 확실한 비핵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미 협상을 지속적으로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길고 난해할 수 있다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지속될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기존의 미국이 취해왔던 철저한 검증과 그다음 높은 수준의 기준에 대한 그 정확한 확인, 그 전문가들을 통한 실무 협상 이런 것들이 내세워지면서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나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동맹 정책과 대북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반도 정책은 사실 그 교집합 속에서 나타나겠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상황을 조합해 볼 때는 트럼프 재선 시와 바이든 당선 시의 한반도에는 일정 부분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의 갈등 국면에서 미중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는 큰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다양한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